생활 밀착형 고품격 안전방송 안전을 부탁해 안분함 이충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또 어딘가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 정확한 예보를 확인하고 찾아보는 게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기상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기상청의 오랜 역사의 증인 이경희 기상청 예보 분석 팀장입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 분석팀장 이경입니다. 올해 가장 더울 거다라는 얘기를 매번 들었습니다. 매 해마다. 올해 기상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7월에서 9월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전망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폭염이나 그런 것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렇죠.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그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름철에 또 특히 많은 피해들을 주고 있는 태풍이 있는데요. 예. 태풍 보통 9개에서 예. 그다음에 12개 정도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 중에서 2개 정도가 우리나라로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기온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또 준비하셨는데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1973년도부터서 2017년까지 그때 보면은 1994년을 기점으로 해서 기온들이 더 오르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더 준비하셨습니다. 깜짝이야. 예. 그래서 폭염 일수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94년을 기점으로 해서 폭염 일수가 8.6이랬습니다. 그때는 그 이전에는. 근데 94년 이후부터서 2017년까지는 지금 12.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나흘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흘이 늘었습니다. 그 반면에 열대야가 있는데요. 열대야라는 것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하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더워서 못 잡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열대야인데요. 열대야 일수를 보면은 94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7일 정도가 나타났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14.4일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평년 얘기하는데 이게 3년 평균입니까? 5년 평균입니까? 아니면 뭐 10년 평균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는 건가요? 평년 기온이나 평년 강수량 그런 부분에서 평년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평년은 30년 동안 평균입니다. 그렇게 길게 측정을 그렇습니다. 호우특보의 발표 기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근에 이제 그 호우특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들이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과거에 호우주의보를 6시간에 70mm 유지된 것을 지금 3시간에 6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표를 하고 6시간에 110mm 그렇게 오던 부분을 3시간에 9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를 발표를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많이 오는 피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하였고요. 기상청은요 예보 외에도 또 다양한 정보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 제공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기상청에서는 또 지진에 대한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바로 방송국이랄지 필요한 그 방재 부서에 보내게 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또 알려주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규모 육상에서 규모 3 이상이 될 때 해상에서 주변 해상에서 규모 3.5 이상이 될 때는 문자 방송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해서 문자 방송을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뿐만 아니고 저희 이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 지수, 보건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불쾌 지수, 그다음에 자외선 지수, 그다음에 또 감기 가능 지수. 또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서 그런 건강이나 보건에 주의하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발령 때 국민행동 요령 그리고 당부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표될 때는 이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 좀 실내에 머무르는 그런 것으로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머무를 때도 이제 환기를 좀 잘 시키고 또 물을 좀 마시는 등 그런 형태를 해야 되고 특히 농촌 같은 데서는 그 이제 밭이나 논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사병, 열사병.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주의가 요망되고요. 특히 이제 태풍
그다음에 이제 호우가 발생할 때는 이제 자동차 같은데 침수 지역에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안전한 것으로 대피를 해주시고 안전 사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개인 컴퓨터라든지 또 스마트폰 이용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확인하시고요. 어디 이동 계획 있으시면 미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재난안전 포털도 확인하시고요. 다니다가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신문고가 있죠. 안전신문고 앱을 깔아서 거기다 신고하시면 이렇게 기상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모두가 나서서 위험 요소를 다 싹 정리해 드립니다. 반드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분함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신다 그랬죠? 네, 오늘 끝으로 안전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안전 안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